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하게 되면 흔히 이제 수출 중소기업의 수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출 규모를 얘기하죠. 정부와 지원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이제 수출 기업화를 위해서. 하지만 아직도 수출 기업 수는 10만 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이제 수출 규모가 100만 불 이하로 아주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왜 글로벌 활동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조사를 보면요, 한 절반 정도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글로벌화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라는 게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을 때 여러 많은 중소기업을 가봤습니다. 아주 작은 뭐 벤처 창업에서부터 영세한 중소기업에 또 기술력도 우수해서 자체적으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금도 풍부한 그런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능 인력에서부터 관리 인력이라든가 또는 R&D나 글로벌 관련 전문 인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량이 떨어진다 또는 자생력이 약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 오메가 인력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들이 내수만 할 때는 사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출하고 글로벌 하면은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사장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그 해외 나가서 이제 상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시장에 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R&D라든가 또는 뭐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인력은 이거는 노동시장에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미스매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 수출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건 또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아무런 노력이 지원해주고 또 지원기관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이 시장에서의 그런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과 또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혁신성장이라는 게 뭐냐? 혁신성장은 출발이 인재에서부터 온다. 여기에 통해서 혁신 역량을 갖추고 그걸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서 글로벌로 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 인재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할 때는 이론을 많이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인들은 사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총리님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방문한 회사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수출기업인데 레이크 머터리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에 창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도 안 돼 갖고 전 세계 LED 전구체 분야의 세계 1등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입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한 350억인데 수출이 80%예요. 280억을 합니다. 이 회사는 그 박사급의 대기업 연구원 인력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뛰어난 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아주 매우 다양한 그런 그 고객사 대상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의 인주공단에 있는 그 SA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산업플랜트 시장의 환경기술기업인데 이 산업단지의 여건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이 산업단지라고 봐요. 우리나라 산업단지처럼 그냥 다 공장만 분양을 해갖고 거기에 이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전혀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죠. 이 회사도 이제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좋습니다. 안 오려고 그러니까 회사의 사무 공간을 이 미술관처럼 꾸며놨어요. 저는 이 회사 갈 때 놀랐습니다. 입구서부터 상당히 층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미술품도 갖다 놓고 그리고 휴게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카페테리아만 게 사무실 환경 자체를 강남에 있는 꼭 카페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괜히 쓸데없이 돈 들이신 거 아니냐 했더니 이거 돈 얼마 들어가지만 한번 투자를 해갖고 그 다음에는 계속 유지해 쓸 수 있고 직원들의 그 분위기가 좋아졌답니다. 자, 이 회사의 복리 후생을 보면요 대기업 수준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이 회사의 사이트에서 받아온 겁니다. 부산에 있는 이 히든 챔피언으로 SJ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죠? 진짜 히든 챔피언입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스팀 세척기를 만드는데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44%입니다. 국내보다도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에 달합니다. 직원은 35명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회사도 이제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회사에 여러 가지 복지 후생 시설도 잘 해놨는데 제가 보고 감동을 한 건요. 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이게 저희 중진공이 진주로 이전해서 그 본사 직원이 한 500명에 달하는데 직원들의 희망사항이 풋살구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한 30명 분이었는데 잔디구장을 갖고 있어요. 잔디 축구장을. 그런데도 사장님 고민이 인재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이 내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 과당 경쟁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생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죠. 이 내수장에 갇힌다는 게 결국은 대기업을 다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산업재기업이면 대기업에게 납품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재기업도 유통대기업 통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시장에 있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보면은 샤오미라든가 또는 차이슨이라든가 이런 이 중국의 업체들로 해서 중저가 가전시장은 아주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글로벌화라는 게 단순히 해외에 가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기업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중소기업의 수출하고 글로벌화라는 거는 이제는 단순한 매출의 성장보다도 질적인 발전이라든가 또는 자생적인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과나 스낵 업계는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내 스낵용 팝콘 시장의 1등인 회사가 JN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9년에 창업을 했는데 팝콘 스낵에서는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9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마트에 가서 사시는 그런 팝콘은 다 이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심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도 이 팝콘 시장에 들어오려다가 결국은 이 JNE 때문에 못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다양한 나라에도 수출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장님한테 왜 팝콘이십니까? 도대체 왜 국내에서 팝콘을 만들고 있다? 그랬더니 얘기가 팝콘은 글로벌을 했어요. 이 뭔 글로벌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뭐 꼭 해외에 가서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창업을 하는데 이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해서 팝콘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 팝콘에 역량을 집중을 해갖고 지금은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보라는 팝콘 1등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이 1등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양한 팝콘을 만듭니다. 그 자체적인 브랜드도 개발하고 있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중국이 이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 문화 콘텐츠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온라인 문화 콘텐츠 기업인데 중국 시장에 팔았어요. 그 계약을 땄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코믹스라는 회사인데 2016년에 창업을 했고 이게 또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도 아니고 이 콘텐츠 회사가 춘천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회사는 웹툰 기반으로 성장할 회사인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서울에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데 이 회사는 이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갖고 콘텐츠 기획을 했습니다. 이름이 면왕입니다. 여러분들 초밥왕 아시죠? 일본에서 나온. 그 중국 사람들 면을 좋아하니까 이 면에 이제 그 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림의 고수들끼리 이게 이제 그 벌이는 그런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몰락한 무림세가의 후손인 백리우라는 그런 그 청년이 시안에 있는 유명한 면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무림의 고수인 면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무술을 배워서 나중에 이제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중국이 사드도 보복하고 특히 이제 컨텐츠에서 금한령을 내렸을 때 아주 그 집중 표적인데 여기에서 이 면왕이라는 영상 제작권을 판권 계약금 1억 원에다가 제작물 수익의 15% 그런 정도로 해서 팔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제가 이 회사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발 좀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계약 취소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예 창업할 때부터도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이런 그 컨텐츠를 개발한 겁니다. 여기 이 사람 누구 비슷하죠? 보면 이게 접니다. 자, 그 사장님께서 이제 중소기업이 수출보다는 글로벌화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하고 또 글로벌화를 여러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출 성장 단계를 보게 되면 내수 기업에서 수출 초보 기업, 수출 전문 기업, 수출 강소기업, 수출 중기업, 글로벌 챔피언 뭐 이런 단계로 갈 수 있고요. 이제 글로벌화로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수 기업이 수출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국내용으로 만들고 팔던 그런 제품 해외 수요가 있습니다. 또 사절단이나 상담회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바이어도 만나게 되고 수출을 하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수출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캐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이제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 수출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확장 단계가 되면은 수출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두 번째 캐즘에 직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출 비중을 이걸 이제 더 늘려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확장을 하다가 이제 투자 장벽에 직면합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뭐 소량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출 비중도 커지고 그리고 규모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수출의 데스밸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설비를 이용을 해서 연장선상에서 수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런 그 현지화된 제품의 개발 또 그다음에 이 현지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 또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현지 투자 단계로 갑니다. 현지 투자 단계로 가다가 이제 그다음에 현지화 장벽에 부딪힙니다. 현지화 장벽에 부딪혀 갖고 이제 그 현지에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러다 이제 일부 기업들은 유턴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는 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것도 글로벌화되면서 최종적으로 글로벌화하는 길로 갑니다. 저는 글로벌화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캐즘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단계가 연장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그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기업, 술기업화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코트라 몇 개, 중진국 몇 개, 무역협회 몇 개 이렇게 해갖고 막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서 술 비중도 높아지고 그리고 글로벌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첫 번째 캐즘을 넘어서 수출을 시작을 하다가 초보 단계에 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유턴하듯이 보여준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내수기업 이 술 시작을 해갖고 지원을 막 했는데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출이 커지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수출 비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라고 봅니다. 30% 이상 넘어가갖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데스밸리라고 만든 건 이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도 수출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입니다. 예전에 6개월 하다가 1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게 부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의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기업하고 비수출기업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수출기업의 경우에 성장성은 유망하지만 영업이익률의 그런 수익성이라든가 재무제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수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한 가격 경쟁이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산성도 악화되고 이런 이 데스밸리가 존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걸 갖다 뛰어넘어서 현지화하고 글로벌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중소기업들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한 기관이 다 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계별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그래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50만 달러 정도의 중소수출기업 16,000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출 경쟁력으로 꼽는 게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가 신제품 출시,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노력, R&D 투자. 그래서 처음 수출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그런 초보 기업들은 본론적인 그런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는 전시회라든가 또는 고객사 방문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1,000만 달러 이상의 강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런 강소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협소한 내수 시장과 가당 경쟁 탈피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고 해외 현지 법인 설립도 하고 있는데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는 게 성장 단계별로의 맞춤 지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케팅 지원도 부족하다. 그런 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현재 투자한 중소기업들 방문해서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역시 국내나 해외나 꼽는 거는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자금 융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은행 대출 받는다는 건 우리 옛날처럼 특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중소기업 여신은 이게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베트남에 진출한 신한은행하고 제휴해서 아우자이 펀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한 100억 정도 신한은행에 주고 신한은행이 온랜딩으로 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수출 지원형이 어디까지냐가 논란이 있어요. 우리는 국내 공장에서 국내 노동자에 만든 상품을 수출하는 것만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현지 기업입니다. 외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왜 외국 기업을 지원하느냐? 이게 이제 이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글로벌 관련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지원형이 어디까지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 해외로 수출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냐? 아니면 해외에 진출하고 현지 투자하고 하는 단계까지도 봐야 되느냐? 저는 글로벌화에서는 이제는 그 해외 투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 영토도 넓히는 부분이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계로 포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우리 학계라든가 또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요, 본질적으로는 저는 성장 동기라고 봐요. 수출한다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저는 중소기업 지역 정책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혜택에서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진과 실무자의 글로벌 마인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 국내와 연장선상에 생각해보는 그런 접근이 있고,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글로벌 전문 인력과 투자 자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그런 단계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의 캐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그런 그 코스트와 리스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시장 개척비도 들어가고 또 채산성은 악화되고 또 자금은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이 수익성도 악화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고민 안 했던 문제야. 그냥 국내에서 하면 되는 그런 인허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거래선 분쟁 이런 그 리스크에 봉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 글로벌화하는 지원기관의 협업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성장 동력이라든가 또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먼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출 지원 정책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전시회라든가 사절단이나 상담이 만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또 단기 실적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마치 남녀 관계로 보면 단체 미팅 시키는 겁니다. 단체 미팅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 낳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만나갖고 그 뒤에 연애도 하고 좀 사귀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 좀 그런 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수출 정책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이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전에 무역 투자 촉진 회의라든가 가보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5대 주력 산업 해서 화장품,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전략 시장 하는데 그런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건 대기업한테 맞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풀뿌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도 너무 보편적으로 갑니다. 중진공이 코트라고 같이 운영하는 수출 BI라고 있습니다. 이 수출 BI에 이제 직원 한 명 보내갖고 형제한다는 것은 1년에 몇억 원의 그런 그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그 초보기업 대상으로만 합니다. 초보기업. 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거를 그런 이 강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초보기업으로 한정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에서 저는 이런 수출 정책하고 중소기업 정책 이 가운데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수출 지원의 방향은 저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수출 동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하고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출 성장을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수출 성장 연계해서 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 사전에 역량 강화에서부터 사후에 그런 단계별로의 밀착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따르는 그런 코스트와 리스크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출하고 FDI, 이 직접 투자 간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진공에 있을 때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선순환 고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여러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진공과 코트라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보면은 키에트에서 분류한 단계는 6가지입니다. 시장 정보 제공에서 컨설팅, 수출기업 육성, 해외 거점, 또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인데 여기서 이제 코트라하고 중진공하고 영역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영역이 중복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매칭만 시켜주는 거는 한 기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단계의 역량을 보충을 시켜주고 또 사후에 그런 단계별로의 캐즘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한 기관만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지원 기관인 코트라하고 중진공이 갖고 있는 역량, 코트라는 해외 현지의 무역관 아주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마인드하고 현지화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시장 정보라든가 바이오 관계, 정부 기관과의 어떤 그런 협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중진공은 기업 지원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그래서 자금이라든가 인력, 마케팅 연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 두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저는 이게 이제 요새 한류 스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국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국 노래자랑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갖고 발굴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내보내는데 노래는 잘하지만 연기나 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기획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이쁘게도 만들어주고 춤하고 연기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유명 스타로 만들고 국제 무대에 등장시켜서 한류 스타라고, 그리고 요새 방탄소년단처럼 그런 글로벌 인류 스타로 만드는 그런 단계에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 좋은 시너지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